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? 마음 공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자, 그럼 마음 공부를 하려면 이 마음부터 알아야겠네요. 이 마음,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? 마음이면은 Can you feel my heartbeat? Listen to my heartbeat. 이 심장이 거의 몸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하면 이 심장 부근을 가리키고는 합니다. 이 심장이 마음인가요? 심장이 마음은 아니더라도 심장이 아무래도 여기 있으니까 마음도 이쯤 어디 있지 않을까요?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심장처럼 이 몸의 장기가 아닙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.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공부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.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잡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? 교수님, 그걸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제 역할이죠. 우리의 마음은 이 미묘에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흩어진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잡아야 돼요.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잡는다는 건 사실 모순이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까가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 대기교우님은 만나는 이성 친구가 있으실까요? 제 이 잘생긴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없죠. 오, 시작부터 난관이네요. 자, 그럼 연애를 해본 경험은 있으시죠? 교수님, 절 뭘로 보시고 당연히 있죠. 그럼 연인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세요?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라고요. 지금 왜 연인이 없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대사.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네요. 소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.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한 표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.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보통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거예요. 이 사랑한다고 말로 전함으로써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을 잡을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평소의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, 이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. 결국 마음이 우리의 표현들이나 행동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요. 마음 공부의 시작도 이와 비슷합니다.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해요.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이 말과 이 행동과 이러한 평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. 살짝 알듯 말듯한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처음 원불교에 입교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공부가 이 신발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. 왜 이 신발 가지런히 놓는 걸 시킬까요? 기본 예절이니까요. 예절은 중요하죠.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연습을 함으로써 마음을 챙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이 신발을 평소에 가지런히 놓지 않는 사람이 이 신발을 벗을 때 보면 마음을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. 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으로 마음을 잡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. 거기에 마음을 챙기는 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유무념 공부입니다. 유무념 공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? 유무념, 유념이랑 무념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죠. 비슷합니다. 이 유무념 공부는 정해놓은 항목을 챙겼나 못 챙겼나 이걸 체크함으로써 이 횟수를 표시하는 건데요. 이제 각각 그 챙긴 바 못 챙긴 바를 체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처음에는 그 마음을 냈는가 못 냈는가 이것을 가지고 유무념을 체크하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했는가 아니면 하지 못했는가 이걸로 번수를 체크하죠. 여기에서 핵심은 내 마음을 내가 챙기면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흘러가는가를 이 숫자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유무념 공부예요.
우리는 내 마음을 이 유문형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동시에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이 연습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바꿈으로써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이 사람은 보통 이 마음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죠.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이 도구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유문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내 마음을 챙기는 게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이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지 않던 걸 하게 되면 이 하기 싫은 마음이 나기도 하거든요.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. 경계다. 저 이거 군대 있을 때 들어봤던 것 같아요.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생기면 경계다 라고 하는 거. 근데 경계는 무슨 뜻이에요? 이제 마치 이 잔잔한 이 호수에 이 철새들이 막 빠르게 날아가면 그 바람의 변화에 물이 파동이 이렇게 막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어떠한 원인으로 내 마음이 심하게 반응하면 이제 그걸 우리는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럼 보통은 유문형 공부에서 하기 싫은 것들이 경계가 될 수 있겠네요. 아주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셨어요. 이 싫어하는 마음, 미워하는 마음, 애착하는 마음 등 이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경계가 될 수 있겠죠. 중요한 건 경계가 왔을 때 경계구나 라고 이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유문형 공부로 마음을 살피는 게 이렇게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마음 내부의 움직임에도 집중해서 마음을 더 심도 있게 알아차리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. 근데 갑자기 바로 이렇게 심화 단계로 넘어가니까 살짝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공식입니다. 내 마음을 살피는 이 마음 공부에 공식이 있는데 혹시 별 반짝반짝 스타 마음 공부 들어보셨죠? 이거 들어봤어요. 군대 있을 때. 근데 교수님 혹시 군필이신가요? 제가요? 네. 저 군대?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예. 그 군대에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원불교 전반에서 이 초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공부가 이 스타 마음 공부라서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요. 먼저 이 스타에서 S는 스탑. 네,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다 하고 이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. 다음에 T, thinking은 이 경계에 내가 왜 마음이 움직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반응했는지 확인하고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 경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. 이 A는 액션에 대한 건데 내가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마음을 정했으면 그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거고요. 마지막 R은 리뷰, 그러니까 실행에 옮긴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, 수정해서 더 나아질 방향성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건데요. 이 순서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내 마음도 생활 속에서 행동의 선택들도 은혜롭고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스타 마음 공부로 내 마음을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거네요. 그럼 스타, S, 스탑, T는 thinking, 그리고 A는 액션, R은 리뷰. 맞나요, 교수님? 네, 맞아요. 이게 경계를 만났을 때 바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? 물론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죠. 하지만 이 공식이라는 건 결국 이 상황을 공식에 대입해보고 이 문제를 풀어볼수록 느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당해서 이 멈춰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새겨보는 이 과정을 공식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 실력이 이렇게 늘게 됩니다. 장담할게요. 차근차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교수님, 이 스타 마음 공부가 유문형 공부의 항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? 아주 훌륭하시네요. 이 매우 칭찬, 이 거의 그 하산해도 되시게. 전 아직 부족합니다. 조금 더 가르침을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. 이 유문형 공부는 이 하기로 한 것과 안 하기로 한 것, 이것의 번수를 체크하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입니다. 그러니 자연히 그 항목과 조목의 이 자율성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겠죠.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,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먼저 설정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.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도 좋고 스타 마음 공부를 적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난이도를 더 올려서 감사했던 내용 찾아서 적어보기, 일원상의 진리를 마음에 대조하기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초심자는 행동을 교정하는 것부터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이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. 그러면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.
어떤 게 있을까요? 자기 전에 맨날 이 쇼츠를 보다가 맨날 늦게 잠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. 아주 좋습니다. 아마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또 공부하게 되는 조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제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막 바로 쇼츠를 끊고 잠에 드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이 쇼츠를 그만 봐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가 챙겼는가? 못 챙겼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해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했냐 못했냐로 기준을 정하면 이 공부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바로 행동적인 실천의 여부를 들어가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한다는 것에 내가 마음이 스스로 이 실패감을 느끼기가 쉬워요.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한 것, 마음을 챙기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번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, 그러니까 그 일의 성공 여부 이런 습관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역시 꿀팁까지 스타 강사 맞네요. 네, 제가 바로 스타 마음 공부 강사입니다. 정말 귀하신 교무님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, 교무님. 제 말에 좀 설득이 되기 시작했나요? 네네. 그럼요. 아까부터 저는 이미 귀가 쫑긋 세워져 있었거든요.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이 마음을 잘 사용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이 마음의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. 이 마음 공부는 내 공부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. 정말 감동이에요, 교무님. 경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평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캄캄한 어둠과 같다면 이 경계를 알아차리는 그 순간은 일원상의 진리와 같은 이 빛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인 이 일원상의 진리와 하나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럼 제 마음은 동그라미인가요? 자, 그 손을 여기에 두고 법신불 일원상을 그려볼까요? 좋습니다. 이제 제가 도장을 찍어드렸어요. 이제 마음이 이 도장을 따라서 동그라미가 되어갈 겁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꾸준히 마음을 놓지 않고 해나가면 됩니다. 그러면은 제 마음이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교무님을 더 뵙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. 네, 그래도 오늘 제가 스타 강사로서 여러 가지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죠. 또 우리 아까 잊지 않았죠? 스타의 공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정말 우리는 마음의 참 주인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. 교무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꼭 그 스타 마음 공부 공식을 사용해서 열심히 쇼츠를 조금씩 줄여가는 교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는 길에 도장 다시 또 찍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